지인을 만났을 때 헤어스타일이 바뀌었거나 표정이 밝아 보이면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리는데? 오늘 얼굴 좋아 보이는데? 등의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해줄지 일부러 찾으려고 하진 않지만요. 만났을 때, 마주쳤을 때 뭔가 새로운 게 눈에 보이거나 눈에 띄면 그냥 그 느낌대로 말하고 표현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칭찬이기도 하죠. 며칠 전에도 지인을 만났는데요. 머리 커트를 새로 했길래 커트했네? 잘 어울린다 라고 했더니요. 아니에요. 머리 망친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잠시 후 그 새로 커트한 친구가 밖으로 나가자 그 옆에 있던 지인이 말하기를 조금 전까지는 머리 망쳤다고 울상이었는데 얼굴 표정이 좋아졌다고 하면서요. 빈말이라도 들으니 좋은가 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빈말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한 건데 말입니다. 실제로 새로운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려서 그렇다고 말한 것뿐인데 뭔가 거짓말쟁이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득 빈말과 거짓말이 궁금해서 온라인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빈말은 실속 없이 헛된 말을 뜻하고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말하는 것 또는 그런 말을 뜻한다고 합니다. 빈말과 거짓말이 같은 뜻이 아니라는 예시도 있었는데요. 빈말은 빈말이라도 고맙다. 제 말을 빈말로 여기지 마세요.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거짓말은 터무니없는 거짓말 또는 그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합니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헤어스타일이 바뀐 지인에게 한 말, 헤어스타일이 멋지다고 예쁘다고 한 말, 그 말은요. 듣기 좋으라고 한 빈말도 아니고 일부러 꾸며낸 거짓말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정말로 잘 어울렸다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바뀐 헤어스타일이 어울렸던 건 사실이고요. 그 이야기를 해주면 지인도 좋아할 것 같아 일부러 이야기한 게 맞긴 합니다. 좋은 건 좋다고 말하는 게 좋잖아요.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진행자 이칸도입니다. 새로 바뀐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려 보여서 잘 어울려 보인다고 했을 뿐인데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빈말이나 거짓말이 되는 기준도 저마다 상대적일 수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요. 머리 커트를 하거나 염색을 하고 나서 나 예뻐? 했을 경우에 누군가가 보기에는 예뻐 보여서 예쁘다고 하거나 괜찮다고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뭐가 예뻐 몽실이 같구만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며칠 전 지인의 새로운 헤어스타일에 관련해서는요. 빈말이거나 거짓말이기보다는 서로 보는 미의 기준이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보기엔요. 충분히 잘 어울리고 멋졌거든요. 라디오 책갈피 오늘 준비한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더 리얼 그룹 스몰 토크. Hello, it's good to see you again. What have you been doing lately? Tell me now. Same as always. I can't believe the way time flies. It must have been a million years ago.
haven't changed at all. Small talk is all talk you ever need. If to succeed today, meeting means a lot of greeting. Greeting means a lot of talking. Talking doesn't always mean you're thinking still. Whoa, oh, oh, We love those empty words. What a day, so nice and warm, don't you think? I've been told we'll get some rain this afternoon. It's time for me to go. But have you heard the latest news? That you know who? Did you know what? With you know who? You don't say. You look fine, what's new? How is life? Pretty good. And how's your car, your kids and wife? Not too bad, and you? I really have to go now. small talk is all talk you ever need. If to succeed today, meeting means a lot of greeting. Greeting means a lot of talking. Talking doesn't always mean you're thinking still. Whoa, oh, oh. We love those empty words. We use the same familiar phrases over and over again. We use the same familiar phrases over and over again. We use the same familiar phrases over and over again and over and over again. Meeting means a lot of greeting. Greeting means a lot of talking. Or talking doesn't always mean you're thinking still.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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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eeting means a lot of greeting. And some eating. Greeting means a lot of talking. Let's talk about it. Talking doesn't always mean you're thinking still. After all,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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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love those empty words. 더 리얼 그룹 스몰 토크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짓말의 사전적 의미도 궁금해서 그러고 보니까 거짓말이라는 말 그 단어를 한 번씩 쓰긴 하는데 이거의 어원은 무엇일까 궁금해서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일단 사전적인 의미의 거짓말은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서 말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의 어원도 있는데요. 두 가지 어원에 대한 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요. 거지의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거지가 국어를 할 때 언젠가는 꼭 갚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요. 얻어먹거나 돈을 빌렸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갚지 않을 때도 많았고요. 사람들은 이 말, 거지의 말을 대부분 믿지 않으면서도 거지에게 음식을 주거나 돈을 줬습니다. 사실 거지에게 돈을 주면서 받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여기에서부터 거지의 말, 그 믿지 못할 말을 거짓말이라고 했다는 어원이 있고요. 또 다른 어원도 있는데요. 15세기 석보상절에서 쓰인 고어 중에서 거짓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즈은 즈의 시옷 받침인데요. 거짓말에서 유래된 말로 그 뜻은 어떻게든 하고자 하는 말, 다시 말해 사실이든 아니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만든 말을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거짓말과 관련해서 미국의 포브스지에 실렸던 내용도 있더라고요. 좀 흥미있기도 하고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하는가 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의 종류와 심리적 영향을 연구 결과로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포브스지에서 일부 발췌한 부분인데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두 가지 요소로 구분했는데요. 거짓말로 인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함, 이게 하나의 이유고요, 요소고요. 거짓말을 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결과를 피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다른 하나의 요소겠죠.
네, 여기에 따라서 6가지 형태로 거짓말을 분류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거짓말의 6가지 유형 중에 하나, 첫 번째입니다. 이익을 얻기 위한 자기 지향적인 거짓말. 이런 유형의 거짓말은요, 자신이 좋은 결과나 이익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운 돈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상황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손실을 피하기 위한 자기 지향적인 거짓말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유형의 거짓말은요, 자신에게 나쁜 결과나 손실을 피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주차할 때 남의 차를 들이받았는데 저는 몰라요. 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고 주장하는 사례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한 다른 사람 지향적인 거짓말인데요. 이런 유형의 거짓말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결과나 이익을 주기 위함,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꾀병으로 결근하는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사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입니다. 꾀병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아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겠죠. 네 번째 거짓말의 분류에 해당하는 건요, 다른 사람의 손실을 피하기 위한 다른 사람 지향적인 거짓말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유형의 거짓말은 다른 사람의 손실이나 나쁜 결과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에게 걱정하지 않도록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건강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함께 이익을 얻기 위한 호혜적인 거짓말도 있는데요. 이런 유형의 거짓말은 거짓말을 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그룹 프로젝트 결과를 바꾸거나 속이는 예입니다. 거짓말의 6가지 형태로 분류한 내용, 마지막 6번째는요, 함께 손실을 피하기 위한 호혜적인 거짓말입니다. 이런 유형의 거짓말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손실을 피하기 위함인데요. 예를 들어 중요한 마감일을 지키지 못했을 때 팀 매니저가 직장 상사에게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팀에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팀장이 혼나거나 팀장 개인이 책임을 떠맡지 않도록 이건 우리 잘못이라기보단요, 기술적인 문제, 갑자기 컴퓨터가 멈췄어요. 이런 식의 사례라고 합니다. 거짓말의 6가지 분류였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첫 번째부터 6번째로 갈수록 첫 번째는 정말 좀 뭔가 남을 정말 속이고자 하는 약간 악의성이 있는 거짓말이고, 후자 뒤로 갈수록 뭔가 이 말을 함으로써 누구에게 피해를 준다기보다는 선의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런 식의 거짓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6가지의 거짓말 복잡하네요. 한 번도 이렇게 뭔가 이론적으로 전문적으로 논문처럼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요약하자면 악한 거짓말을 하는 유형의 2-3가지, 선한 거짓말을 하는 유형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선한 거짓말이 있겠느냐, 선한 거짓말은 괜찮으냐, 이러한 부분은, 이런 도덕적인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착한 거짓말, 선한 거짓말은 괜찮은가 생각하게 하는 TV 드라마도 있었죠. 2022년에 방영한 드라마 커튼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도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한부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90세가 넘은 돈 많은 회장 할머니가 나오는데요. 할머니의 유일한 소원은 북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이 있었죠. 그 가족들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한 명 살아있는 손주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의 생애 마지막 소원인 손주를 만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드라마에서 나왔던 박 실장이라는 사람은요, 손주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결국은 손자 대신, 친손주 대신 극단의 연기자, 그 배우를 손주로 속이고 할머니에게 소개하게 되죠. 당연히 할머니는 친손주, 실제 손주를 만난 줄 알고 엄청 반가워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극단의 배우도 처음에는 돈 때문에 손주 대역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할머니와 가족들에게 정이 든다는 내용인데요. 할머니에게 가짜 손주를 진짜 손주라고 속인 것도 거짓말이죠, 분명.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말 중에
뭔가 남에게 피해를 준다기보다는 좀 선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짓말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입는다면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이지만요. 그 거짓말로 인해 힘들어하거나 피해받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과연 어떨까? 그러면 그런 거짓말은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드라마 커튼콜을 보면서 들기도 했고요. 만일 나중에 할머니가 처음에는 친손주라고 믿고 그 거짓말을 믿고 좋아하시다가 나중에 가짜 손주라는 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얼마나 충격이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안 그래도 시한부 이제 삶을 살고 계시는데 그 충격으로 더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결과가 좋으면 선한 거짓말이고 결과가 나쁘면 나쁜 거짓말인가? 아니면 결과가 나쁘더라도 악의 없이 선한 마음으로 한 거짓말이라면 이건 정당한가? 정당하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건 괜찮은가?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서 시한부 할머니를 위해서 한 그 거짓말이, 그 상황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공감이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드라마 속의 내용이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살면서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고 선한 거짓말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게 되는 선한 거짓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앞서 포브스지에 나왔던 거짓말의 6가지 분류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선한 거짓말과 관련해서 제가 착한 거짓말, 선한 거짓말, 그러면 나쁜 거짓말은? 이런 걸 생각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이야기, 사례 떠오르는 게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 중에 몇 개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약효가 없는 약을 진짜 약이라고 해서 효능이 좋은 약이야 라고 해서 환자가 복용했을 때 병세가 호전되는 효과도 있죠. 그리고 이 앞에 드라마처럼 시한부, 살 날이 별로 남지 않은 사람에게 증세를 사실대로 말하면 그 희망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병이 악화될 수도 있으니까 보통 가족들이나 주변에서 그 병의 위험성을 처음에는 알리기보다는 괜찮아. 야, 약 잘 먹고 건강관리 잘하면 나아진대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히 언제까지 이렇게 가면 또 그 환자에게는 나는 오래오래 살 거야 하고 계획을 세우다가 죽을 수도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비할 수 있게 말하는 것도 그 시기도 중요할 것 같고요. 애매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마지막 입세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존 씨라는 화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베어만 할아버지는 그 나무에 마지막 입세를 그려 놓아서 존 씨에게 희망을 주게 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속인 거죠. 거짓말이죠. 그리고 친구가 조금 뚱뚱한데 나 뚱뚱해? 나 다이어트 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야, 너 다이어트 해야 돼. 정말 뚱뚱해. 이렇게 말할 때도 있긴 하지만 좀 돌려서 야, 아니야. 너 몸 좋다. 좀만 관리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의에 뭔가 해를 가하려고 하는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기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 다이어트 해야 돼. 너무 뚱뚱한 것 같아. 그러면 뚱뚱한 거와 관련 없이 내 눈에는 다 예쁘게 보이겠죠. 이것도 거짓말과 관련된 선한 거짓말, 그리고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때는 빈말이 될 수도 있고 진심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선녀와 나무꾼 있죠. 사슴이 포수에게 쫓기다가 나무꾼을 만나죠. 그래서 나무꾼에게 포수가 쫓아오고 있는데 저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나무꾼이 포수에게 사슴이 저쪽으로 달려간 걸 봤어요. 실은 풀숲에 숨겨줬는데요. 그리고 나서 사슴이 그 나무꾼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선녀와 미팅을 시켜줬죠. 선녀가 우물에서 호수에서 저수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을 살짝 귀뜸을 해줬죠.
이런 것을 보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것을 이러한 내용들 어떻게 보면 전래동화나 그런 사례들이 상황들이 거짓말을 해도 그런 된다는 것을 전했다기보다는요. 거짓말을 뭔가 이렇게 강조하려기보다는 그 의미보다는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갖자는 교훈을 담고 있는 거죠. 방점은 그 포수에게 사슴이 저리 도망갔어요 하고 숨겨준 그 거짓말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자 했던 나무꾼의 선의, 착한 마음에 방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잘 지내냐는 물음에 우리는 대부분 그래 잘 지내 괜찮아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설령 지금 힘들거나 어려울 때도 보통은 그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악의 없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거짓말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거짓말 하니까 뭔가 죄스럽고 내가 크게 잘못했다는 느낌이 강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관념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또 거짓말을 선한 거짓말, 악한 거짓말 이렇게 나누는 것도 애매한 것 같아요. 기준에 따라서 정말 남을 해하고자 했던 거짓말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정말 좋은 마음에서 그랬어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회피를 하거나 거짓말에 대해서 아니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역시 애매하고 답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도 만일 그걸 거짓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요. 누군가 식사 거르지 않고 칸도쌤 밥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실은 먹지 않았는데 먹었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제가 만약에 밥을 안 먹었다고 그러면 그 질문을 한 분이 또 제가 배고플까봐 걱정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고민하실까봐 신경 쓸 것 같아서 보통은 안 먹었어도 먹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의 경우를 보면 보통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일주일에 서너 번은 실제로는 밥을 안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노래 하나 듣고 하겠습니다. 모카입니다. I remember. I remember the way you glanced at me. Yes, I remember. I remember when we caught a shooting star. Yes, I remember. I remember all the things that we shared and the promise we made, just you and I remember all the laughter we shared, all the wishes we made upon the roof that dawn. Do you remember when we were dancing in the rain in that December? And I remember when my father thought you were a burglar. I remember all the things that we shared and the promise we made, just you and I remember all the laughter we shared, all the wishes we made upon the roof that dawn.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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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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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Yes, I remember all the things that we shared and the promise we made, just you and I remember all the laughter we shared, all the wishes we made upon the roof that dawn. I remember the way you read your books, yes, I remember the way you tied your shoes, yes, I remember the cake you loved the most, yes, I remember the way you drank your coffee, I remember. 모카 I remember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의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Yes, I remember.
remember.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21회 방송이고요. 지난 20회 방송에서는 SNS에 적은 몇 글자 올 가을엔 점점점에 대한 지인들의 댓글을 소개하면서 올가을에 하고 싶은 일들이나 계획과 바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을 귀뚜라미 풀벌레 소리도 잠시 들었는데요. 전주 FM 너튜브 댓글에서 방송으로 풀벌레 소리, 귀뚜라미 소리 들으니 가을이 성큼 온 것 같아 좋았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 일찍부터 많이 덥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한 달 정도는 한참 무더운 시기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을이 오고 있다는 말이기도 할 거예요.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 올해 2024년 들어서 잠자리를 보거나 매미 소리 들으신 적 있으세요? 아마 보거나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아직 매미 소리를 못 들었네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요. 저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잠자리도 보고 매미 소리도 들었습니다. 여름을 상징하는 잠자리와 매미를 한 번에 하루에 다 만난 거죠. 집에서 나왔는데 잠자리 한 대여섯 마리가 무리지어서 날고 있더라고요. 보통은 비가 오거나 비가 올 예정이면 잠자리가 땅에 가깝게 낮게 난다고 하는데요. 요즘이 장마철이라서 그런지 그날도 잠자리가 무리지어서 날아가는데 아스팔트 땅에 닿을 듯 말 듯 낮게 날다가 잠시 위로 올랐다가 또 낮게 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하늘도 파랗고 맑은 날이었는데요. 길을 걷다가 매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갑자기. 저는 올해 들어서 매미 소리는 처음이었는데요. 벚나무가 가로수로 쭉 있는 길이었어요. 당연히 지금은 꽃은 없고 이제 초록색 그리고 이제 진녹색의 벚나무 잎들이 가로수로 쭉 있는 곳이었겠죠.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데 매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미 소리 들으니까 이제 정말 여름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매미 소리가 그날 처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들을 때요. 그 전에도 매미 소리가 들리긴 했을 텐데 어쩌면 제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요. 제 기준으로 처음 제가 올해 들어서 인식한 매미 소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주말에요. 청취자분들은 올해 들어서 매미 소리를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정말 매미 소리를 시작으로 한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올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여름이 깊어가는 만큼 저 멀리에서 가을이 분명히 조금씩 오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라디오 책갈피 청취자 여러분이 올 가을에 기다리는 것, 하고 싶은 것, 그것도 궁금하다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가을에 하고 싶은 계획이나 바람 또는 지난 20회 방송에 대한 소감 함께 나누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댓글입니다. 먼저 이진숙님이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와, 오늘은 제가 1등인가요? 네, 1등 맞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전주 FM 너튜브 라디오 책갈피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첫 번째로 1등으로 댓글을 남기셨다는 말씀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진숙님의 글 읽어드릴게요.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7월입니다. 하얀 파도의 거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간 추억 속의 그리움이 밀려오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라디오 책갈피에서 흘러나오는 귀뚜라미와 벌레 소리에 벌써 가을이 온 것 같네요. 여름이 반도 지나가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번 가을에 해보고 싶은 것이요? 전 혼자 해보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혼자 살아보기와 혼자 기차 여행하기입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단 하루도 혼자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혼자 살아보기는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올가을엔 기차 여행 한번 해볼까요? 하고 힛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혼자 기차를 타고 가다가 낯선 간이역에 내려 한적한 찻집에서 시집을 읽고 편지도 쓰고요. 오늘도 사연과 함께 다정한 진행 좋았습니다. 목필균님의 시 가을이 오기 전에와 신계행님의
가을 사랑을 신청하며 다음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잊지 않고 시 낭독해 주셔서 고맙고요. 시간이 부족하면 신청곡은 안 들려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려주신 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을이 오기 전에 목필균. 가을이 오기 전에 내 안에 무성하게 자란 잡풀들을 썩썩 베어내야지. 한여름을 앓고 난 고단한 육신 달빛, 유효한 밤 풀벌레 소리에 잠들 텐데, 가을이 오기 전에 그리워할 것들은 다 그리워해야지. 깊은 산 젊은 비구니의 눈물 같은 상사와도 이즘 지고 말 텐데, 가을이 오기 전에 갈무리 된 추억들은 다 비워내야지. 흘러가 버린 강물 속에서 나도 누군가엔 그대로 기억될 텐데. 이진숙님이 댓글로 올려주신 글과 목필균 시인의 가을이 오기 전에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 방송 중에 귀뚜라미와 풀벌레 소리를 잠시 들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ASMR이나 배경음악 효과음처럼 녹음된 소리였습니다. 물론 인위적으로 만든 소리는 아니고요. 실제 풀숲에 있는 풀벌레, 귀뚜라미 소리를 녹음한 거였죠. 저도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요. 마음이 물론 아직은 무덥지만 가을이 조금씩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얀 파도의 거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간. 이 표현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얀 파도의 거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간. 하얗게 파도가 친 다음에 흔적 없이 바닷속으로 사라져가 버리잖아요. 그처럼 아슬아니,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덧없이 사라져버릴 그런 추억 속의 그리움이 밀려오는 그런 날이셨나 봅니다. 아마도요. 여름의 뜨거운 뙤약볕 아래 아른거리는 뜨거운 아지랑이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예전에 왠지 그리움이라는 단어는 가을과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름도 물론 그 하루하루가 지나가 보면 아른거리는 기억으로 담기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단 하루도 혼자 살아본 적 없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20대가 넘은 후로는 혼자의 시간도 많았어요. 이렇게 출장을 다니면서 혼자의 시간도 많았고, 또 그렇게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대중교통을 타고 가면서 기차나 이제 버스겠죠. 혼자 여러 생각을 하다가 나리오 책갈피에서 나누고 싶은 글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올가을엔 이준숙 님도 꼭 혼자 여행 가는 시간 만드시길 바랍니다. 홀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요. 나리오 책갈피 다시 듣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추입니다. 그리고 올려주신 목필균 시인의 가을이 오기 전에 내용 중에 요요한 밤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처음에는 고요한 밤을 요요한 밤으로 잘못 쓰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찾아보니까 요요한이 맞더라고요. 요요한이 담고 있는 의미 중에 산들거리는 바람이 부드럽다. 소리가 길고도 간드러지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에 대비해서 보면 풀벌레 소리가 길고도 고요하고 간드러지다. 아니면 바람결처럼 부드럽다. 이런 의미도 함께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청해 주신 노래도요.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다음은 아란님이 남겨주신 글인데요. 네 번째 글 당첨 오예라고 해주셨어요. 네 번째 글 당첨,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주에 제가 SNS에 남긴 글 중에, 그리고 방송 오프닝 멘트에서 올가을엔 점점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셨죠. 이때 아란님이 편지 쓰실 거죠? 아니 시인이 되시려나?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그걸 제가 네 번째 내용으로 읽어드렸다는 말씀이에요. 가을에 쓰는 편지, 그 단어나 말만으로도 이미 마음이 가을스럽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올 가을엔 저희가 편지를 한번 써보는 시간, 편지가 아니더라도 내 생각을 정리하는 낙서,
메모,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2교시 상우님이 남겨주신 글인데요. 저 거시기 재밌어요. 히읗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상우님은 올가을에 점점점 그래도 올가을엔 거시기 하신다는 거죠? 라고 글을 남겨주셨었죠. 네, 제가 올가을엔 점점점 이렇게 막연하게 올린 글에 거시기 하신다는 거죠? 하고 막연한 답을 올려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시기라는 말 참 정겹기도 하고요. 거시기하고 좋습니다. 네, 라디오 책갈피 청취자분들은 지금 거시기한 시간 보내고 계시지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진숙 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신계행의 가을 사랑.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단풍 일면 그대 우고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낙엽 지면 그대 가네 그대 사랑 가을 사랑 파란 하늘 그대 얼굴 그대 사랑 가을 사랑 새벽 안개 그대 마음 가을아 가을 오면 가지 말아라 그대 사랑 가을 사랑 저들길엔 그대 발자국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빗소리는 그대 목소리 신계행의 가을 사랑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책갈피 20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댓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댓글 다 썼다가 날아갔습니다. 웃어야죠. 어쩔 수 없으니. 아이고, 네, 그러셨군요. 해질녘 버스 안에서의 감정. 사람 사는 곳들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따스해 보이지만 아직 어딘가에 깃들지 못하고 가고 있다는 생각에 쓸쓸함이 스미기도 하는 시간대입니다. 올가을에는 저도 좀 여유롭게 계절을 담아보고 싶습니다. 기차를 타고 낯선 곳을 헤매고 싶고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 곳들도 찾아가고 싶고 들판에 캠핑 의자를 놓고 가져간 커피를 따라 마시며 온종일 가을바람을 느끼고도 싶고요. 가을 참 설레는 단어네요. 어서, 빨리, 후다닥, 냉큼 가을이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지영님이 올려주신 글의 끝 부분을 보니까요. 눈앞에 연두빛의 푸른 들판이 보이는 것도 같고요. 거기에 살랑거리는 싱그러운 바람결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진하고 그윽한 커피향이 담기고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이렇게 눈앞에 그려지면서 커피향이 나는 듯하고 힐링되고 좋네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때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홀로 차창밖을 바라볼 때의 느낌,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또 해질녘 노을빛 하늘을 바라보는 느낌. 네. 지난 방송 오프닝 멘트에서 이야기했던 그 날은 이 두 개가 더해진 날이었습니다. 왠지 감성적인 순간이 되죠.
따스해 보이지만 어딘가에 깃들지 못하고 쓸쓸함이 스민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처럼 이러한 시간에 이러한 느낌은요. 뭔가 해질녘 노을빛을 바라보는 그것도 홀로 버스를 타고 있을 때 뭔가 그립기도 하면서 때론 반대로 뭔가 기분이 맑아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의 느낌과 마음이 공존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올가을엔 꼭 마음의 여유를 찾아 떠나는 여행 만들어 보시길 기대하고요. 남겨주신 끝부분의 글, 기차, 낯선 곳, 단풍, 들판, 캠핑 의자, 커피, 가을바람. 네, 모두 그 글만으로도 떠올리기만 해도 좋습니다. 가을, 그 설레이는 단어의 계절, 가을. 어서, 빨리, 후다닥, 냉큼 오고 있을 겁니다. 7월이 되었나 싶었는데 벌써 그 7월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다음은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올가을엔 뭐 해야지 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책갈피 덕분에 상상하는 즐거움에 빠졌습니다. 생각해보니요. 몇 년 동안 여행을 한 번도 안 갔네요. 친구들과 여행 다니다가 한동안 혼자 여행 다니곤 했습니다. 이제는 함께 가고 싶어졌어요. 때론 혼자도 가겠죠. 별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은하수 보러 가려고 차박 매트와 침낭들도 사놓은 지가 벌써 4년이나 되었는데 아직 못 갔습니다. 강릉 안반대기, 양평 벚고개 터널, 화학터널 쌈지공원, 평창 600 마지기 등 은하수 맛집들 가끔씩 검색해보곤 하는데요. 올가을엔 실제로 눈에 담아보고 싶어요. 반딧불이 좋아하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반딧불이도 보러 다녀오고 싶습니다. 정말 보고 싶은 건 오로라인데요. 언젠가 오로라도 보러 다녀올 수 있는 날이 그런 날이 오겠죠. 꿈을 품고 사는 삶은 생각만 해도 입가에 마음의 미소가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미소 가득한 하루 되세요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우선 반딧불이요. 저도 반딧불을 30대에 처음 봤어요. 네. 어디에 워크숍을 갔다가 방 안에 한 마디가 반딧불이 들어와서 다들 그 방에 있던 분들이 우와 하면서 불을 끄고 봤던 기억이 있고요. 정말 많은 반딧불도 봤는데요. 한 근래에 한 3, 4년, 2, 3년 사이에 제주에 갔다가 정말 까만 밤에 수풀에 가득한 반딧불을 봤습니다. 장관이더라고요. 아마 눈앞에 보이는 반딧불만 해도 한 100마리, 200마리도 넘었던 것 같아요. 수풀을 손으로 확 치면 후라락 물빛이 위로 올라갔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려주신 글을 보면서 덕분에 은하수 맛집, 은하수 보기 좋은 곳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을이라고 생각하면 맑고 파랗고 높은, 그래서 기분도 함께 맑아지는 청명한 낮의 하늘만 생각했는데요. 올려주신 글을 보니까 낮에 맑고 높은 하늘처럼 밤에도 맑고 밝은 별들을 그리고 별빛을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별빛을 보는 그러한 밤 공기도 신선하고 맑을 테고요. 오로라는 저도 언젠가 꼭 직접 가서 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말씀해주신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핀란드, 알래스카 이렇게 오로라가 예쁘게 많이 볼 수 있는 나라에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여름에는 여름의 풀벌레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가을 귀뚜라미 소리도 있지만요. 또 물이 있는 곳에는 개구리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팥빙수 먹으면서 여름밤에 듣는 풀벌레 소리와 개구리 소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내본 박진숙 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진행자님 방송 잘 들었습니다. 올가을엔 생각만 해도 좋네요. 저는 올가을에 예뻐질 거랍니다. 라고 글을 올려주셨고요. 덧붙여서 글을 다시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한여름에 무더위를 좋아합니다. 솜사탕 같은 봄날도 좋고요. 지인과의 에스프레소가 만나는 겨울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 영혼이 온전히 축복받는 가을의 풍요로움을 가장 기다립니다. 진행자님도 그리고 라디오 책갈피 청취자분들도요. 미모 업, 유피, 미모 업, 미모 상승, 여유와 낭만 가득한 올가을 되실 거예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올가을엔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것 같고요. 짙은 녹음에 초록이 아쉽기도 하지만 노랗고 붉은색으로 물들어가는 단풍도 예쁘잖아요.
더운 여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사이, 네, 가을입니다. 솜사탕 같은 봄날, 에스프레소가 만나는 겨울, 영혼이 축복받는 풍요로운 가을이라는 표현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여름도 즐기셔야죠. 파랗고 맑은 하늘에 초록빛 나뭇잎이 바람에 찰랑거리며 매미 소리가 가득한 그런 느낌의 열정 여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겨울에 한 번쯤 그립게 떠올렸을 그러한 무더운 여름이잖아요. 바로 지금입니다. 행복한 여름날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노래 하나 이어서 듣고 하겠습니다. 네, 네, 끝곡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우선 두 곡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적재의 손을 잡거나 같이 걷는다거나 먼저 듣고 올게요. 하고 싶은 말을 하나씩 써내려가다가 문득 보고 싶은 마음이 창밖에 막 차오를 때 너의 밤이 궁금해 조금씩 무작정 너에게 마음이 타는 줄도 몰라 뜨겁게 나가고 있어 햇살이 좋은 그런 어떤 날 별빛이 내린 오늘 같은 밤 난 사실은 말야 너와 같은 하늘 아래서 손을 잡는다거나 같이 걷는다거나 난 사실은 말야 너와 같은 곳을 보면서 발 맞추고 싶나봐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나봐 너의 하늘 어딘가에 적재의 손을 잡는다거나 같이 걷는다거나 듣고 계십니다. 엊그제 지인과 이야기하는데요. 전주 FM 온라인 너튜브 라디오 책갈피에 댓글을 올렸는데 그 글이 본인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는 보이는데 다른 컴퓨터로 볼 때는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컴퓨터 쿠키 때문이 아닐까요? 하고 지워 한번 보라고 했는데요. 네, 쿠키도 지웠다고 하고 컴퓨터에 자동으로 기억된 그런 저장과 관련된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근데 아마도 온라인상에 너튜브 상에 버그나 오류가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올려주신 소중한 댓글 혹시 제가 못 본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걱정도 되더라고요. 네. 라디오 책갈피에 올려주신 글들은 제가 방송을 통해 소개하기도 하지만요. 온라인에서도 댓글을 달아드리고 있거든요. 혹시 제 댓글이 없는 경우는 다시 한번 글 남기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말야 너와 같은 곳을 보면서 발 맞추고 싶나봐 너를 많이 사랑하게 됐나봐 오늘 라디오 책갈피는 지인의 바뀐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린다는 말에서 시작해 빈말과 거짓말 그리고 선한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선한 거짓말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혹시 청취자 여러분이 기억나는 선한 거짓말 있으신가요? 네, 아마도 대다수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경험담과 에피소드도 궁금합니다. 선한 거짓말에 관한 의견과 생각들 이와 관련한 기억과 에피소드가 있는 분들은요. 전주 FM 온라인 너튜브 라디오 책갈피 방송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의 일반적인 소감이나 살아가는 일상 이야기도 좋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전주 방송은 지금처럼 라디오를 통해서도 청취하실 수 있고 너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가 가능한데요. 너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도 방송 듣기가 가능한데요.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 가능하시고 나중에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착한 거짓말은 괜찮은 걸까? 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답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일하는 말에는요, 마음의 바람이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요, 지금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거짓말처럼 아픈 게 다 나아서 건강해지시고요,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분들은요, 네, 거짓말처럼 근심 걱정은 싹 사라지시고요, 정말 좋은 일과 기쁜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한 오늘과 올 여름이시길 기대합니다. 진심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진행자 이칸도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요, 네, 아델의 Someone Like You 함께 듣겠습니다. I heard that you're settled down, that you found a girl and you're married now. I heard that your dreams came true. Guess she gave you things I didn't give to you. Old friend, why are you so shy? Ain't like you to hold back or hide from the light. I hate to turn up out of the blue uninvited, but I couldn't stay away, I couldn't fight it. I had hoped you'd see my face and that you'd be reminded that for me it isn't over. Never mind, I'll find someone like you. I wish nothing but the best for you too. Don't forget me, I beg. I remember you say sometimes it lasts and loves, but sometimes it hurts instead. Sometimes it lasts and loves, but sometimes it hurts instead. You know how the time flies. Only yesterday was the time of our lives. We were born and raised in a summer haze, bound by the surprise of our glory days. I hate to turn up out of the blue uninvited, but I couldn't stay away, I couldn't fight it. I had hoped you'd see my face and that you'd be reminded that for me it isn't over. Never mind, I'll find someone like you. I wish nothing but the best for you too. Don't forget me, I beg.
hurts instead. Nothing compares, no worries or cares, regrets and mistakes, their memories made. Who would have known how bittersweet this would taste? Never mind, I'll find someone like you. I wish nothing but the best for you. Don't forget me, I beg. I remember you said sometimes it lasts in love, but sometimes it hurts instead. Never mind, I'll find someone like you. I wish nothing but the best for you too. Don't forget me, I begged. I remember you say sometimes it lasts in love, but sometimes it hurts instead. Sometimes it lasts in love, but sometimes it hurts instead.